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자, 오늘 또 약간 시간이 나서 오늘은 그거 이제 다육이 여름나기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차각막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차각막을 쳐야 여름에 아이들이 안 타고 잘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육이 차각막을 치는 이유가 다육이가 잎을 스스로 식히는 능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여름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개인데 그중 한 개 오늘은 증산작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약간 오늘은 다음에 설명해드릴 광합성보다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식물학을 공부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많이. 자, 뿌리 밑에서 흡수된 양분과 물이 여기 끝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엄청나게 많이들 고민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데요. 원시림 쪽 보시면요, 제가 미국의 국립공원 갔을 때 와,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3, 40m 넘어가고 테두리가 성인 남성 8명이 손을 잡고 돌아도 안 될 정도로 나무가 커요. 근데도 물이 공급이 되고 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심장이 없어요. 근데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삼투압이냐, 근압이냐, 증산이냐, 막 얘기가 점점 범위가 좁혀졌어요. 그래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막 식물학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세 가지 요인으로들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하나로 굳혀지고 있어요. 증산작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습기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인 줄 알았는데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물과 양분을 머리 끝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증산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가 습기가 100이면 여기는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증산작용으로 여기서 물을 계속 내뿜거든요. 그러면서 펌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증산작용에 의해서 여기 밑에 있는 물과 양분이 식물체 몸 전체를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습기가 낮아지면서 증산시키는 거예요. 물 뽕뽕뽕뽕뽕 부족하니까 물이 여기서 올라가지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물 이렇게 호스 가지고 쭉 빨아갖고 밑으로 내릴 때 똑 하면 밑으로 쭈르르 흐르잖아요.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그런 물의 작용을 이제 이용한 방법으로 인해서 양분과 수분을 몸 전체로 공급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로 치면 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뽕뽕뽕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돌리면서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쏙쏙 수분을 돌리면서 거기에 양분과 산소 이런 것도 같이 다 공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인데요. 요게 중요한데 요 친구들이 요거를 잘하지 않아요. 다육이는 여건이 좋을 때는 C3 식물처럼 증상작용을 조금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해 드렸죠. 이 선인장을 보면 선인장이 혹독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잎이 가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도 똑같아요. 엄청 물이 귀한 곳에 살다 보니까요, 식물은 이렇게 얼굴을 만들지 않습니다. 밖에 보면 식물들 보면 입장 간격이 뚝뚝뚝 떨어져 있지 이렇게 로제트를 형성하지 않아요. 일반 식물은 로제트는 꽃만 형성하지 이렇게 저희가 대부분 아는 C3, C4 생물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입장을 굉장히 간격을 벌려요. 잠시만요. 하나 뜯어왔어요. 보이시죠? 입장 간격이 다르고 로제트는 형성되지 않고 최대한 햇볕을 많이 보기 위해서 잎을 이런 식으로 벌립니다. 펼칩니다. 그런데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육이는 햇볕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해서 입장을 굉장히 겹치면서 로제트를 만들거든요. 그 이유가 증산작용을 원활히 할 수가 없는 광합성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아니면
죽어요. 증산작용은 화학적인 작용이라서요. 기공을 열고 보면 물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뻥뻥뻥. 그러면 물이 귀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저희가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사병으로 아이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쓰러지고 캬 하고 사망에 이릅니다. 얘들도 똑같아요. 기공이 계속 열고 있으면 증산작용이 계속 일어나는데 물이 부족한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죽어요. 캣. 그래서 여름에는 이 친구들이 증산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한참 더운 여름에 땀을 못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여름에 물을 주시면 증산작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증산작용을 못한다는 이거는 이 안에 있는 흙 안에 있는 물을 빨리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광합성으로도 소비가 되지만요, 증산작용으로 소비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증산작용을 못해 한여름에. 그럼 여기 물을 주시면 물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햇볕이 쭉 들어오는데 땅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화분에 심어져 있죠. 그래서 쭉 와서 햇볕이 땅 화분을 때리면 화분이 아주 그냥 후끈후끈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여기가 항증막 사우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많으면 더 더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뿌리가 호흡을 더 못해서 너무 더운 사우나 안에서 저희 숨쉬기 어렵죠. 딱 뿌리가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게 힘든데 반대로 수분이 많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신이 나요. 아싸 하고면서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가뜩이나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한데 그 친구들이 그 산소를 소비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결국에 식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뿌리. 그 뿌리가 더 이상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없어져서 약해지고 그때 병이 오면 아니면 뿌리 호흡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지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여름에 많이 죽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증산작용이 여기 있는 물을 소비를 시키는 역할도 하지만요, 요거는 지하부 얘기고요. 지상부에서 일어나지만 지하부에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또 다른 원리는요, 저희가 또 이제 입장 타는 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증산작용이 원한 에너지, 여기 있는 물을 온몸으로 양분과 물을 순환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증산작용은 딱 쉽게 뿌리 쪽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잎 쪽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저희가 한여름에 그늘에 가면 시원하죠. 나무 그 건물 그늘이나 그런 데 가면 시원하죠. 근데 유독 나무 그늘 밑에 가면 더 시원할 거예요. 그러면 대구 쪽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 미스트를 좀 뿌리는 거. 종성로 쪽이나 요런 데 가면 물을 싹 미세하게 뿌려주면 왜 그 그늘 밑으로 가면 훨씬 더 시원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물이 미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기화돼서 날아가면서요, 잎 전체 온도를 굉장히 낮춰줍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 밑에 서 있으면 그래서 더 일반 건물보다 시원해요. 그리고 그게 그 나온 수분이 날아가면서 잎의 온도를 떨어뜨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더운 여름이라도 아까 보여줬던 저런 잡초들은 훨씬 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서 잎이 타지 않아요. 근데 얘들은 한여름에 증산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광합성할 때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잎의 온도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요, 점점 더워지면 꼭 차광막을 치셔야 됩니다. 저게 중요한 이유가요, 잎 쪽에서는 증산작용으로 잎이 잎을 못 식혀주고요, 증산작용을 안 해서 나중에 여름에는 여기 밑에 화분 안에 있는 수분 소비량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아이들이 여름에 잎은 타거나 뿌리는 알콩 있거나 지식사에서
꽥 하고 죽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에요. 증상작용이 이 친구들이 원활히 일어나지 못하는 게 이 친구들이 여름에 굉장히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심지어 기공 숫자도 일반적인 식물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캠 식물이 원래 기공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광합성 하면서 이 친구들의 광합성 방법 얘기해 주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증산작용이 여름에 활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잎 쪽에는 잎을 식혀주는 역할을 못해서 잎장이 타고, 뿌리 쪽에는 물 소비를 활발하게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이 남아 있어서 햇볕이 쨍 쬐면 뜨끈뜨끈한 사우나로 돼서 뿌리가 너무 힘들어져서 캑한다. 요렇게만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작용이 여름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한 메커니즘이 언제 스타트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시작은 몰라요. 보통 30도에서 32도선을 시작점으로 보는데요. 일단 켜졌다 하면 그 순간부터는 암울하죠. 이 친구들이 잘 못 자란 이유도 캠 회로가 돌아가는 시기에는 성장은 거의 못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잘 자라죠. 그때는 C3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원활히 일반 식물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고 우리는 웃자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런 거 간략하게 한 번씩 해주고, 나중에 이거 다음번에 광합성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모아서 더 간략하게 엑기스로 뽑아서 또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렇게 정보는 조금씩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한참에 많이 머릿속에 밀어 넣으려 하면 힘들어요. 증상작용이 식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외우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냥 잎 쪽에서는 잎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뿌리 쪽에서는 식물 전체로 보면 이 밑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머리 끝까지 공급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냥 잎으로만 보면 잎을 식혀주는 역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뿌리로만 보면 뿌리 물을 빨리 흡수시켜서 토양을 건조시켜주는 역할,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 그래서 여름이 되면 물을 주면 이 친구들이 증산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잎은 식혀주는 역할을 못해서 타고, 뿌리는 물을 빨리 소비시키는 역할을 못해서 안에 물이 많아서 햇볕이 들어오면 화분이 뜨거워져서 뿌리 호흡이 힘들고, 미생물이 많아지고 해서 또 뿌리 호흡이 힘들어서 앓고 힘들다. 그리고 못 크는 이유는 증산작용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과 양분이 고르게 공급이 안 돼서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안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5월달에도 저희가 햇볕이 칠하는 이유는요, 증산작용이 여기 기공수가 적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다른 식물보다 아까 보여준 잡초 이런 애보다는 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햇볕이 세게 때리면 탑니다. 기억해 두셔요. 근데 땅에 심어 놓으면 덜 탑니다. 진짜로. 못 믿겠으면 실험해 보십시오. 집에서 텃밭이 있으면 화물에 심어 놓은 애랑 땅에 심어 놓은 애랑 햇볕에 같이 노출시켰을 때 누가 버티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보고 하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 가능하긴 하겠다. 요거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원한테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찾다가 제가 일하고 있으면 불러서 요거 찾아주세요 하면 제가 빠르게 찾아드립니다. 종이 두고 오신 분이 많은데 사고 싶은 거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적어 놓은 메모된 거를 꼭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찾으려다 못 찾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증산작용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은 이만
일하러 갑니다.